네, 다음은 조선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통치체제와 대외관계, 조선의 건국과 국가 기틀을 말이요. 조선의 건국은 위화대군 1388년부터 시작해서 과전피 1391년, 조선 건국이 1392년, 그 다음 한양청도와 1394, 그래 1388, 1391, 조선 건국 1392, 한양청도 1394 순서정으로 된다는 거. 국가 기틀의 마련, 태종 태세 문단세 쭉 가죠. 그래서 사병 혁파, 태종 때는 사병을 혁파하고, 그 다음에 육조 중심의 국정 운영, 호패제를 실시합니다. 세종 때는 의정부 권한 강화해서 집현정, 경연,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고요. 세조 때는 의정부 권한을 당연히 약화하겠죠. 그 다음에 집현정 경연도 폐지하고 치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종은 다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부활합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되죠. 통치체제는 중앙정치제도가 의정부 3사 이렇게 되죠. 그죠? 의정부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육조는 정책을 집행하는 거고, 우리 지금 행정부랑 비슷한 거죠. 3사는 사안부 관리의 비리 감찰하고요. 사관원은 국왕의 잘못을 간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국왕의 정책을 자문하는 거, 언론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승정원의 국왕의 비서기관, 승정원 같은 경우 국왕의 비서기관, 의금부,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죠, 그죠? 기타 춘추관, 한성부, 성균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 행정제도는 팔도 아래 부목군현을 설치하고 수령이라는 대부분 군현의 수령을 파견하고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합니다.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요. 또 이양서는 향청에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 감찰, 그 다음에 백성을 교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군사교통통신관리 등용제도, 군사는 16세 60세면 양이 남자는 군인으로부터 복무 또는 군인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중앙군은 5위가 있고요. 지방군은 각도에 병영이나 수영을 설치합니다. 교통통신은 봉수제, 국경시대의 긴급한 상황을 중앙이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조언제들은 배죠, 세고 운송을 하고, 또 여권제들은 물자 수송과 통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교육제도는 유교교육, 유기적 교양을 지닌 관리 양성 목적이고요. 그 다음 기술교, 해당 관청에서 외국어, 천문학, 의학, 법학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 관리 등용제도로는 과거 원칙적으로 양이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죠. 실제로 신분에 따라 응시 과목이 제한적이었고요. 과거에 음서, 청거 방법으로 관리를 등용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 전기 4대 교인의 대외관계. 4대는 명의죠. 그죠? 태종 때 4대 관계를 경우 조공, 책봉 형식, 명의 선진 문물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신뢰를 추구하고 왕권 강화와 국제 지위를 확보하는 거죠. 교련 정책으로는 여진이나 일본 기타, 여진은 강경체였죠. 세종 때 사군 육진을 설치하고요. 회의적으로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제한적인 교역을 허용합니다. 일본은 강경철 세종 때 스시마 서병을 토벌하고요. 회의적으로 삼포를 개항하여 제한적인 교역 활동을 루쿠시암 있습니다. 다음에 사림이 등장하냐. 사림 세력의 성장과 사화의 발생, 흥구 세력의 권력 독점과 사림 세력이 등장하죠. 흥구 세력은 세조 주기에 공을 세운 세력이죠. 한명희 같은 경우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왕실 혼인관계를 맺으며 권력을 강화하죠. 넓은 토지와 많은 도비를 소유하고 패단은 당연히 권력을 독점하고 왕권을 제약하게 됩니다. 사림의 세력의 등장, 고려말 정원주 길제 등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은 지방의 유학자들이 있고요. 사림, 완도정치와 향촌 자치 도구 또는 왕권과 신권의 조안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 정계를 진출한 성종이 흥구세를 견제하기 위해 사림의 세력을 등용하고 주로 3, 4호 관리로 임명하며 흥구 세력을 비판 개혁을 요구하죠. 다음 사회정계, 훈구 외척설이 사림색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 광해군 때는 모호사화를 통해서 김정조 조우재물을 구실로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을 탄압합니다. 모호사화. 갑자사화는
연산군 생무 폐위 과정에서 참여한 인물들 탄압, 살인세 흥구 세력에 모두 피해를 입고요. 준종 때는 준종이 조광조 살인 세력이 등하고 혈령과 실시 소격서 폐지 위우는 삭제하건 또 김효사화는 조광조 개혁정치에 대한 흥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 등 살인 세력이 제거됩니다. 명종 때는 을사사와 애초 세력 간의 정치 다툼 속에서 많은 살인 세력이 피해를 입죠. 분당 형성과 성리하고 발전, 살인 세력의 성장 기반, 살인이 서원을 건립하고 덕망 있는 유학자나 제사, 성리학을 연구하고 지방 양반을 자제 교육하죠. 서원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보급되고 정체된 여론은 형성합니다. 그다음 백운동 서원 같은 경우 최초 서원으로 수수서원, 사획서원이고 국가에서 토지, 도비, 서적들을 지원하죠. 향약은 살인 세력이 주도하면서 만든 향촌 자치규약으로 향촌의 공통체를 운영합니다. 6.25 윤리죠. 향촌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풍속을 교화하고 살인이 향촌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게 됩니다. 분당의 영성과 분당정치, 살인 세계의 전극장화, 서원 향약을 기반으로 살인 세력이 성장하고 선조 살인 세력이 등용하며 살인 세계 중앙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살인 세력의 분열, 외척의 정치 참여를 둘러싸고 살인 세력이 분열하며 이주 전량 인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분당이 형성되고요. 분당 전개, 동인은 이완과 조식의 창문을 계승해서 이후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하고요.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계승해서 인조반정 이후에 정치의 주도권을 상체하죠. 그래서 상대의 분당의 존중하고 특징은 건전한 상호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 문화 발달입니다. 유교 윤리의 보급과 국민적은 유교 윤리, 유교 사회질서의 유교 윤리 예법을 백성의 일상생활에 보급자 상강행 실도, 수학, 주자거래 등이 편찬되죠. 또 사회적으로는 각자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가져온 명분으로 신분제 강화를 적죠. 유교예법에 대한 간혼상제 의례를 시행하고 장자 및 친가 중심의 가족 질서와 의례를 보급합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 창제,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지배층만 사용, 대부분의 백성은 극자를 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창제는 세종이 과학적 독창제인 28자의 소리글자 훈민정음 창제, 반표는 1446년이죠. 각종 기술서적이라든지 학업관리법을 때 훈민적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백성에게 통치 이념 정책들을 전달하죠. 그래서 국문화 발전의 계기가 되고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국가산업 편찬산업에서는 역사, 조선건국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조실록, 고려사, 고려사절로 동국 통과함이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중앙 집권체제의 국방력 강화를 해서 혼이 강의 역대 국도 지도하고 팔도도 동국 여지선을 했고 제도 문물은 유교적 통치 질서를 확립 목적으로 경국대전화 국조의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과 역법인데요. 국왕의 권위와 연결, 농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시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태조때 맞는 천문도죠. 혼천의 간의 양보의 작용료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칠정사는 한성을 기준으로 전체 움직임을 관측하여 편찬한 역법서입니다. 역법서. 그 다음 의학계로는 향약 집산과 의학유치가 있고 농업으로는 농사질서를 추구기가 있고 인쇄술은 태종 때 계입니다. 최종 때는 갑인자를 주장합니다. 무기는 신기정 화차를 발전하고 여진과 애국역 때에 활용합니다. 또 조선 경기의 예술은 양반 중심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림도 강의하는 고사관수도 앙전의 멍유도 언더 사군자가 등 자기는 조선 초 분청사기 유행이고요. 16세기 후 백제가 유행합니다. 음악은 세종 때 종묘 제례악이 완성되고요. 성종 때는 악각개범을 편찬하죠. 문학은 서거장의 동문성, 김시습의 금오신화, 정철의 관동병도 있고요. 건축은 궁궐은 학교 성문들 중심으로 사림의 정교정치로 서원을 건축이 활발해졌다는 거. 그 다음 외랑가 발달.
조선시대 양반 사이의 분열로 군역제도가 문란하면서 국방력이 약화되죠. 일본은 도요토 히데요시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해서 반대 세력의 불만, 무막의 대류 침략을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1592년 외라 임진왜란이 났고 일본군은 조선 부산진 동래선을 함락하고 충주 방어선을 붕괴되고 한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조선의 반격, 수군의 승리, 이순신의 활약으로 서남의 자위권을 장악하고 일본 무기 식량 보급로 차단, 전라도 곡창지대를 수호하게 되죠. 의병의 활약이 흩어지리에 익숙한 점을 이용해 적은 병력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힙니다. 조선의 연충으로는 명의 지원군을 보내지만 관군이 승리하면 평양성을 탄하고 행주대처, 진주대처에 있죠. 그 다음 정유재란, 일본의 휴전 담화 이외에 무리한 요구로 결렬되면서 재치집하죠. 전력을 재정비한 조선의 이순신이 이끄는 명란집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이 철수하고 이순신이 철수하던 일본군을 노량해전에서 승리하고 정전이 정결화되죠. 외란의 영향. 조선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인 환폐와 신분 질서가 동행하는 문화재를 약탈할 및 소실이 일어났죠. 일본은 에도마법을 수립해서 국교 재개하고 조선에서 통치사를 파견합니다. 중국은 명의 쇠퇴하고 만주에서 연이 승자 후금이 승자 1616년. 그 다음에 호란이 발생하죠. 호란의 발발과 영향. 광해군의 복구사업과 중립외교 전후바꿔서 토지대전과 호적정리, 국방령과 동무부함의 호준을 표창했는데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세운다. 서인이 반발하지만 그래서 인조반전 1623년에 서인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축출하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함죠. 그래서 1620년 그런 혼란한 틈에 정렬한 일이죠. 서인 정권을 칙명 배금 제추 이간이 난 등 후금에 침략하고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하면 관군과 의병이 항전하죠. 이게 후금과 형제관계가 체결됩니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 청이 조선의 임금과 신하 요구 관계를 하죠. 그죠? 조선을 거부하고 척하로는 우세하면서 청태종이 침략하여 한성함는 인조가 남한선성에서 항전하다 조선을 항복합니다. 청과 군신관계를 체결하고 청에 대한 조공 약속하고 왕자 신하 등의 청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 북벌운동. 효종 때 청을 징벌하여 치고 싣는 북벌운동을 추진했지만 백성의 부담 증가, 청의 강성으로 효종의 죽음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가라를 일어난 순대로 바르게 마는 것은 제일 처음에가 지금 우왕과 채행이 여동정부를 추진하고 이게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을 오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를 계획하고 과전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한양으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4번이 맞고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그랬죠. 경기지역의 처지에 대한 수조권을 전 현직 관리에게 나눠주면 신진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의 과전법이죠. 선생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도성도입니다. 이것은 조선의 도읍인 한양의 모습이 담긴 지도로 한양에는 유교인이 비치한 국가서술이 있는 조선왕조의 전궁인 경국기 있었다 맞죠? 향교에서 유교행정이 이루어졌다.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거야, 그죠? 이거는 지금 한양 모습이라 했죠. 수도에 있는 거지. 가식이 일어났던 일을 보고 고른 것은 이방원이 두 차에 걸친 왕전을 거쳐 왕이 올랐다. 이때가 태종 때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이게 세조. 그럼 태조 때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한양청도는 태조 때죠, 그죠? 아니고요. 이 사이에 있던 거니까 호패법 실때 이때가 태종 때예요. 그러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 훈민정음 반포가 지금 세종 때니까 들어가고 공격동전은 성종 때죠. 사이가 안 들어가죠. 다음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조선은 기본 문제 6개의 법전으로 되어 있다. 지금 뭐예요? 경국대진 얘기하는 거죠.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만들어졌다니까. 그다음 다음 학송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 중앙 정치기구 역할을 한 것으로 말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홍문관 관리에게 자문을 구하는 왕의 모습. 그죠? 홍문관 장 의정부에서 지켜된 육조 모습,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심판은 한성부 아니죠? 의금부예요. 이때는 의금부. 한성부는 한양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어요. 신문하는 거죠. 응? 왕의 명의 신하에게 전달한 승정원, 양은전 좌우정당은 전체가 논한다. 다음 대화 관련 정치구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랬죠. 조선시대 언론기관의 권력과 독점, 관리 부정을 막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헌부, 그 다음에 사관원, 그 다음 홍문관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삼사라고 하죠. 삼사를 두고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또 사관원은 왕의 잘못을 간하는 거, 홍문관은 왕의 자문을 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관원, 사헌부, 의금부 아니죠. 홍문관. 그래서 답 몇 번이죠? 2번 되겠죠. 기억력이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 그렇죠. 이번 주연에만 수령을 파견 아니 그죠. 군현에 다 수령을 파견되죠. 군현에 수령을 다 파견했습니다. 틀렸죠. 기억이 각 지방의 유황소설제, 향소 후고 군현 신문을 처리하는가. 조선 전기 통신제도에서 옳은 것은 그렇죠. 각 도에는 주인군과 주진군이 주둔하였는데 아니죠. 병영과 먼저 수영을 설치했죠. 중앙군인 5위는 한양과 국경지역, 궁궐지역이 궁궐지역. 봉수제를 통해 이게 조언이 아니죠. 국경지대 위급한 상황을 전한 건 봉수제예요. 군역은 16세, 60세 모든 양이 천민에 있는 분들이 모두 갔어요. 그죠? 병마절도 수군절도사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였다. 5번이 되는 거죠. 다음 조선 정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재판을 받는 백성의 모습, 수령에게 향리는 아닙니다.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세금에서 건 구실을 운반하는 모습, 향교에서 유경제를 펴는 모습, 역참에서 수송하는 모습, 병수에서 소식을 전하는 모습. 다 기억률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조선은 양이죠. 양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양반제들이 주로 배운 거죠. 양반제들 교육을 받았고요. 어디서 기초적인 유학 지식을 가르치는 서당이죠. 국자감이 아니다. 서당. 그렇죠? 서당에서 주로 했고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은 뭐죠? 성균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었어요. 답이 3번이죠. 조선시대 관리 등령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그랬죠. 고려와 달리 문과가 시행되었죠. 그죠? 음소를 높은 관직에 오를 수는 없었어요. 그죠? 천민은 안 되고요. 과거제도는 역관기관들 작가를 통해서 선발했다. 맞죠?